반갑습니다. 오늘 포퓰러스에 에렌님 모셨고 오늘은 노블의 리저널 리드로서 제가 한번 자리해봤는데요. 저는 험블맨이고요. 지금 한국에 노블 한국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번에 노블 굿즈도 나왔는데요. 에렌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자기소개랑 포퓰러스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퓰러스의 LN이라고 합니다. 일단 포퓰러스는 뭔가 크립토 마켓에서 엄청 정보들이 보통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잘 모아서 리서치 아티클을 작성하고 저희의 관점을 담아서 전달 드리는 그런 리서치 회사입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밸리데이티드라는 브랜드도 새로 런칭해서 저희가 좀 잘 엄선된 소수의 프로젝트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포퓰러스에서 리서처로 있는 LN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에렌님께서 그 노블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블 측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의뢰가 들어오면 다 하지는 않고 정말로 뭔가 왜냐면 리서치 아티클을 쓰려면은 적어도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그렇죠. 혹은 기술적인 해자나 엣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다룰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컴포저블한 이자 혹은 IBC 생태계에서 고유하게 갖고 있는 마켓시어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아티클로 다뤄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너무 잘 써주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싶었어요. 사실 노블은 이제 소위 말하는 3세대 스테이블 코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3세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노블이 말하기를 이거는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나누는 거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누기 나름일 것 같은데 네네. 노블이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이제 이자를 어떻게 분배하냐를 기준으로 이제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나눈 것 같아요. 1세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USDT나 USDC 같은 거겠죠. 테더의 USDT나 서클의 USDC는 여태까지 소위 결제 지급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이제 쓰였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담보 자산을 이제 미국 단기채나 혹은 영래포 같이 고유동성의 안전 자산이 담보로 있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미국 단기채권이나 영래포 같은 자산들이 있고 그거를 담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 테더나 서클은 이 담보로부터 이자를 수익으로 얻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1세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이자를 그 테더나 서클에서 모두 수취하는 형태인 반면 2세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많이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일드 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들을 2세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테나의 SUSD나 혹은 스카이의 다오로 서브 다오로 있는 스파크의 SUSDS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특징은 이제 담보에서 발생한 이자를 이해관계자들이랑 공유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SUSD 혹은 SUSDS, USDS 이런 것들을 지갑에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제 담보로부터의 이자를 사용자들이 혹은 통합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일드 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노블이 말하기를 이제 이들을 2세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세대 스테이블 코인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라고 했을 때 이 분배되는 이자의 방식, 이자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들을 3세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블의 USDN이 제시하는 모델이 바로 그런 모델이고 이자를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그 담보로부터의 이자가 모두 발행사의 볼트로 귀속되는 구조였거든요. 에테나의 볼트로 혹은 스파크의 볼트로. 근데 USDN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로부터 이자가 발생을 하면 이게 바로 사용자가 혹은 통합사가 지정해 놓은 주소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이제 USDN이 말하는 그 컴포저블한 이자 그리고 이 컴포저블한 이자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분배하는 방식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3세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컴포저블이라는 게 사실 한국말로 번역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냥 굳이 해보자면은 조합 가능한 아니면은 약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이라는 거라서
원래 같은 1, 2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권이 없이 볼트에 귀속되고 그 후에 분배되는 방식이었다면 이거는 유저의 마음대로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조합해서 어디로 보낼지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양하게 컴포저블 일드라는 게 노블의 엣지 또는 차별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컴포저블 일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DN이랑 노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노블은 이제 IBC 생태계에서 USDC를 원래는 사용하려면 이제 EVM에서 발행된 네이티브 USDC를 이제 브릿지로 IBC 생태계로 옮겨와서 사용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IBC 생태계에서도 네이티브하게 USDC를 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앱체인이 노블이고요. 그 노블이 최근에 이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USDN입니다. USDN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드베어링 스테이블코인이에요. 미국 단기채를 100% 혹은 초과 담보로 담보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제 M0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원래 기존에는 담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내려면은 다 그런 담보들을 관리하고 혹은 규제 준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이런 리소스들이 필요했다면은 M0는 이제 B2B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도와주는 인프라거든요. 스테이블코인 네.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M0가 자체적으로 여러 담보 자산을 구비해 놓고 이 공유 유동성을 기반으로 통합사 노블이나 뭐 아니면 어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블도 이거 같은 형태로 이번에 USDN을 발행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 내외 정도의 미국 단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USDN 보유자한테 발생하는 일드베어링 스테이블 코인 구조입니다. 네. 컴포저블 일드, 뭐 상호 결합 가능한 뭐 이렇게 한국말로 좀 아티클에서 작성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원래 기존에는 담보에서 발생한 이자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볼트에 귀속되는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이 USDN을 통합하는 프로토콜 혹은 체인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이 이자가 바로 흐를지에 대한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USDN에서 이제 분배 모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풀어 설명하면 그렇고요. 작동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통합사라고 통칭을 할게요. 이 통합사라고 하면은 뭐 프로토콜 혹은 체인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여기서 이제 직접 자기 컨트랙트 주소를 먼저 사전에 지정합니다. 우리 이자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노블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이 주소를 이제 이자 수령 주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번 이제 정산을 할 때마다 그 이자를 정산할 때마다 이 프로토콜 혹은 이 체인에 있는 그 USDN의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고 그럼 전체 USDN 발행량 중에 이 잔액을 대비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네네. 이거에 따라서 이자를 분배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차이점은 바로 이 통합사가 지정한 주소로 이자가 계속해서 온체인에서 자동화된 형태로 흐른다는 게 이제 USDN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말하는 상호경합 가능한.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 또는 재단 입장에서는 약간 아무래도 2세대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볼트로 흘러가니까 투명성의 문제도 약간 있고 또 뭔가 시간적인 요소, 귀찮은 어딘가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허락해줘야만 가능하니까 불편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USD는 그런 걸 많이 해소해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합사가 수동으로 이자를 청구하거나 혹은 자동화시키려면 따로 별도의 컨트랙트를 작성하거나 이래야 되는 구조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 경험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주소가 되게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오 트레저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 덱스의 유동성 풀의 LP 보상으로 바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스테이커의 뭐 보상 스테이킹 컨트랙트 여기로 이자가 바로 자동화돼서 흐르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포저블한 일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노블은 또 패깅률 그러니까 담보율을 100%가 아닌 102%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패깅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 오버패깅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USDN의 장점 그리고 컴포서블 일드의 장점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제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었는데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IBC 생태계에서 아무래도 초기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 하나가 나마다라는 프라이버시 체인이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쉴드 풀이라는 게 얘네들 제일 대표적인 특징, 그 기능인데, 이 쉴드 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 풀에 LP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동성, 자신의 자산을 이동시킬 때 영지식 증명으로 이제 그 자산을 이동시키는 주소와 뭐 잔액 규모 이런 것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그랬을 때 USDN을 이 쉴드 풀에 예치를 하면 이 LP들이 USDN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아도 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프라이버시 기능과 네네. 노블의 이자 분배 모듈이 통합된 형태로 이런 기능들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봤었던 거는 아톰, 코스모스 허브의 아톰. 그죠. 요것도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아톰 스테이커들한테 이제 아톰 에미션 보상이 나가잖아요. 네. 여기에 바로 USDN의 이자를 같이 분배하는 구조가 또 제한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흘러 뭐 스테이킹 보상이 높아질 거고, 아톰 스테이커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톰의 어떤 공급량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로는 USDN 이자로 바로 아톰의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지정가 매수를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수벽을 세우는. 그렇죠. 이제 그 매수벽의 재료가 USDN의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체결된 아톰은 또 소각까지 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뭐 아톰의 어떤 가치를 좀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USDN이 가져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게 약간 바이백 메타인데 그게 약간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게 되게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체인마다 통합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네. 뭐 최근에는 하이퍼리퀴드 USDH라든지 그런 제안도 굉장히 핫했었고, 혹은 코스모스에도 통합해서 쓰는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을 거고, 이더리움이 있을 거고, 혹은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L2에도 다들 통합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재화되는 흐름이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기존에는 당연히 USDT 혹은 USDC를 온체인에서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으로 썼다면, 그렇죠. 이제는 점점 자신들의 체인의 사용자들한테 어떤 이자를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그중 하나가 이제 USDN의 어떤 아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USDN은 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제 IBC와 코스모스 생태계를 벗어나서 노블은 이제 하이퍼리퀴드 통합을 노리고 있거든요.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이퍼 EVM에 통합이 돼서 나중엔 EVM 생태계까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향후에 지금 이렇게 적용된 사례 말고 향후에 USDN이 어떤 데 좀 적용이 되면 좋을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EVM 생태계로 이 USDN이 넘어가면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이랑 좀 상호 결합되면서, 뭐 USDN의 기능 자체가 컴포저블한 일들이라고 하듯이 이 디파이는 아무래도 서로 이제 컴포저블한 그런 특성을 기반으로 맞아요. 머니 레고를 보통 쌓아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개발자 경험 측면에서 USDN이 되게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IBC 생태계도 뭐 충분히 괜찮은 마켓시어를 갖고 있지만, EVM의 디파이는 정말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유동성과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EVM으로 본격적으로 USDN이 쓰이기 시작하면은 디파이들이랑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형, 그러니까 이드베어링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뭔가 디파이에 쓰기 되게 좋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뭐 이자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단기 채권 같은 담보를 기반으로 이자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게 유동화되어 있는 상태로 또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뭔가 이드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뭐 아주 최근에도 이제 에테나랑 아베랑 그런 이제 협업을 했던 게 레버리지 파밍을 가능하게 했었거든요. SDUSD를 담보로 이제 USD를 빌리고, USD로 또 SUSD로 에테나에 전환을 한 다음에 그 SUSD를 또 아베의 담보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핑을 돌려가지고 풍차 돌리기죠. 네. 이자율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에테나의 발행량이 엄청 늘었거든요. USD 발행량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4빌리언쯤이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에테나 관련된 자산들, 그러니까 USDE, SUSD, 팬들 USD
이 중에 50%가 아베에 예치되어 있을 정도로 여기서 좀 이 사례가 설명해주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일드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디파이와의 어떤 시너지가 필연적이다를 잘 설명해준 케이스인 것 같고 USDN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 가능성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개발자 입장에서 이자의 분배 모듈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디파이 프로토콜과 다양하게 상호 결합할 수 있다면은 EVM 디파이와도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노블이 가야 할 방향으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체인 생태계로 넘어가려는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좀 다른 세상과의 어떻게 컴포서블하게, 그러니까 상호 운용 가능하게 잘 녹아들어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에게서 그러니까 스탠드아웃이라고 하죠.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노블 관련된 리서치 페이퍼를 잘 써주셔가지고 꼭 이게 지금 리서치 페이퍼가 나오면서 같이 송출이 될 텐데 이를 통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노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에렌님이 작성하신 노블 리서치 페이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